네, 안녕하세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눈밑 수술을 할 때 아시아인의 접근법이 서양인들과는 조금 다르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시아인과 서양인은 기본적으로 두개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눈밑 수술을 할 때도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닥터 기요모리의 논문 그리고 와타나베의 논문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인종은 다 다르잖아요. 자, 인종들의 차이점은 뭡니까? 피부? 그렇습니다. 물론 피부의 차이도 있지만 인종들의 차이점은 두개골의 차이도 되게 큽니다. 요거는 이제 두개골에 대한 모형인데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주제가 이 두개골을 꼭 알아야 제가 설명드리는 걸 좀 이해할 수 있어서 자, 좀 보면 우리가 이제 이게 해골 스컬 모형인데요. 동양인은 서양인들과는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양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스카포세팔리라고 해서 이 앞과 뒤가 깁니다. 그 대신에 이 부분, 그러니까 이 좌우라 그러죠. 이 좌우 부분이 약간 얄쌍합니다. 작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스카포세팔리 이렇게 부르고요. 자, 브라키세팔리가 이제 동양인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두개골의 모형인데, 자, 브라키세팔리는 뭐냐면 이 좌우가 넓습니다. 여기가 짧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 앞뒤가 좀 짧고 옆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죠? 광대가 발달되고 상대적으로 두개골 모양도 좀 더 옆쪽으로 큰 모양이 되는 거죠. 이게 브라키세팔리입니다. 우리가 보통 눈밑 수술을 하시거나 할 때도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타입이냐라는 건데요. 왼쪽 그림은 이제 티어트로프라는 타입이죠.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베기 아이리드라는 타입입니다. 자, 티어트로프라는 타입은 고랑이 깊어지면서 생기는 형태죠. 이 고랑은 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대라는 건 뼈와 피부를 이어주는 띠잖아요. 예를 들어서 뼈 위에 근육이 있고 지방이 있고 피부가 있겠죠. 그런데 이 눈밑고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뼈 위에 그냥 다이렉트로 피부가 있습니다. 대신에 뭐로 연결되어 있다? 인대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티어트로프라는 타입 분들의 특징은 지방이 불룩한 게 아닙니다. 고랑이 깊은 거예요. 고랑이 깊어서 이 인대가 딱 붙어 있는, 그러니까 뼈와 피부로 이어져 있는 이 띠 부분이 타이트하니까, 짧으니까 그만큼 명확하게 쫙 드러나면서 그 위에 있는 지방과 근육은 좀 더 분리되듯이 보이게 되고, 그러면 어떻죠? 정면에서 봤을 때도 명확하게 선이 보이면서 그 부분이 어둡게 비춰져. 왜? 바로 근육과 뼈가 비춰지게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 티어트로프라는 타입은 사실은 제가 경험을 해보면 이 논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서양인한테 많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 이 지방과 근육이 처지면서 내려오는 현상도 발생을 하기는 하나 베기 아이리드 형태와는 다른 점은 좀 더 이런 분들은 두개골 자체가 좀 더 어떻다? 좀 더 좁은 형태.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이 또 보면은 이 광대의 발달이 생각보다 덜한 분들도 꽤 있습니다. 자, 베기 아이리드라는 형태가 이제 가장 동양인들한테도 흔하고 우리가 주변에서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타입이죠. 뭐냐? 고랑을 기준으로 지방의 모양이 불룩하게 허니에이션 되는, 처져 내려오는 형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술 방법도 사실은 이 티어트로프 타입과 베기 아이리드 타입은 조금 달라진다고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베기 아이리드라는 타입은 지방이 불룩해지니까 이 불룩함을 최대한 원래의 위치대로 돌리면서 중안면과의 관계를 보고 수술을 하는 거고, 티어트로프 타입은 불룩한 게 아니라 고랑이 깊어져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랑을 결국에는 풀어주는, 릴리즈 시켜주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니까요. 공간을 만들어줘야 이 부분이 올라오면서 좀 더 덜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방을 재배치시켜준다거나 혹은 지방을 이식해서 그 공간을 좀 더 타이트한 공간을 릴리즈 시켜주는, 넓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오늘의 주제지만 두개골의 모양과 눈 밑의 모양이 오는 현상이 연관성이 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4개의 사진인데 지금 왼쪽 편에 있는 A씨의 사진이 수술 전의 사진이고요. BD의 사진은 수술 후의 사진입니다. 근데 왜 수술 사진이 4개냐? 왜냐하면 광도를 좀 낮게, 그러니까 어두운 환경에서 찍은 것과 밝은 환경에서 찍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밑은 단순하게 밝게만 찍는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 A씨는 수술 전의 사진인데 이분 볼게요. 이분 어떤가요?
이분은 전형적인 약간의 동양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대신에 이제 눈 밑에 있는 지방의 허니에이션, 불룩하게 처져 내려오면서 생기는 현상이고 지방의 재배치와 그 다음에 지방의 제거가 함께 일어난 분입니다. 근데 이제 지방을 재배치할 때도 경막이 약화되신 분들은 이제 경막을 강화를 같이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왜? 지방을 둘러싸는 이 경막이라는 조직이 약해지면서 지방의 허니에이션 나오는 현상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눈 밑에 있는 지방 재배치와 제거 수술을 함께 진행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사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분 볼게요. 이분은 아까 앞에 분과 지금 사진 보면 어떤가요? 약간 좀 얄쌍한 느낌 들지 않으시나요? 그렇습니다. 이분도 약간의 전형적인 동양인처럼 이렇게 이 부분이 넓다라기보다는 좀 더 스카포세팔리, 서양인들처럼 조금 앞뒤로 좀 이렇게 큰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되고 앞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얼굴이 좀 더 작아 보이는 형태의 분입니다. 이분 보면 이분은 지방의 불룩함이 아니죠. 눈밑고랑 인대라는 이 티어트로프라는 부분이 타이트해지면서 생기는 현상이고 이런 티어트로프 타입 분들은 일단은 고랑 부분이 명확해서 옵니다. 저는 예전부터도 이 띠가 명확했고 웃을 때도 이 띠가 더 명확해지는 것 같고 자 그럼 어떤가요? 이 띠가 결국에는 티어트로프라는 부분이고 이 인대가 타이트해지면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얘를 풀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를 풀어준다고 해도 이 눈물고랑 인대를 기준으로 눈 밑에 피부와 중안면 쪽에서 만나는 이 부분의 피부는 다릅니다. 눈 밑에 피부는 훨씬 얇은 피부고요. 중안면의 피부는 훨씬 두꺼운 피부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하더라도 눈 밑쪽의 피부의 두께 때문에 생기는 중안면과의 격차는 이거는 수술로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고랑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거죠. 대신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고랑이 덜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AC 그림을 보면 애교서부터 눈물고랑 인대 사이에 이 어두워 보이는 우리가 보통 흔히 다크서클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티어트로프라고 하는 인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인대가 있는 부분부터 애교 사이에 어두워 보이는 부분이 어떻죠? 수술하고 나서 확실히 좀 더 줄어드는 효과죠. 그러니까 이 인대 부분이 타이트해졌던 부분이 좀 더 볼륨화가 되면서 위로 올라오는 효과가 되니까 전체적인 눈물고랑과 애교 사이의 다크서클한 부분이 좀 더 개선되는, 좀 더 좁아지는, 면적이 좀 더 줄어드는 효과.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불룩한 분들은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거나 눈 밑에 수술을 하거나 하안검 수술을 하거나 지방이 불룩한 게 꺼지면서 좀 더 애교가 살아나면서 하는 형태라면 이 티어트로프라는 형태 분들은 애교서부터 눈물고랑 사이에 명확해 보이는 선이 좀 더 줄어들면서 눈물고랑과 애교 사이의 다크한 부분이 면적이 좀 더 줄어드는 효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오늘의 주제 두개골의 형태와 눈 밑의 상태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분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10년 전에 눈 밑에 수술을 한번 하셨던 분이에요. 자, 왼쪽이 수술 전의 사진이고 오른쪽이 수술 후의 사진인데요. 이분은 10년 전에 어떤 수술을 받았었느냐? 눈 밑에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자,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죠? 또다시 고랑을 기준으로 지방의 처짐도 보이게 되고 물론 아주 심해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분의 수술 전 10년 전에 수술을 할 때 전 사진을 보면 그렇게 심했던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지방 재배치를 다시 해주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방을 재배치하더라도 이 지방을 둘러싸는 경막이란 조직은 또 시간이 지나면서 경막이 또 약해지면서 지방이 또 처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눈 밑쪽에 이제 지방 재배치 수술을 다시 한번 시행하셨던 환자분이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확실히 고랑 부분도 덜해 보이면서 지방이 처진 부분이 훨씬 덜해 보이는 효과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 이분은 조금 특이한 케이스를 해서 좀 같이 보고 끝내겠습니다. 보면 위에 쪽이 이제 수술 후의 사진이고요. 밑에 쪽이 수술 전의 사진입니다. 보면은 A, B, E가 수술 후, C, D, F가 수술 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도 꽤 많죠. 뭐냐면 전체적으로 그냥 어둡습니다. 불룩함, 고랑짐 이것도 있지만 다 큽니다. 그래서 이분은 모든 게 눈 밑의 색깔이 환하게 막 다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이분도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면서 지방 이식을 같이 하셨던 분인데요. 그리고 타입은 티어트로프라는 타입입니다. 피부에 색소 침착이 좀 많은 타입이죠. 자, 이런 분들 꽤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도 이런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도 저 아직도 좀 어둡게 비치고 이러는데 어떡하나요? 죄송하지만 수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이분의 케이스처럼
모양적인 부분과 고랑지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술적으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피부가 얇아서 그 밑에 비치는 근육의 색깔이나 아니면 피부의 색소 침착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추후적인 레이저 치료나 이런 것들을 병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A의 사진이 수술 후에 이제 3달째 사진이고, E의 사진이 눈 밑쪽에 이제 레이저 치료와 시술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은 흔히 알고 계시는 게 이제 PDRN 치료나 피부를 두껍게 해주는 탄력 치료거든요. 이 피부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1년 반 후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깔 자체도 확실히 좀 더 밝아지는 게 보이고요. 그래서 저도 항상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눈밑 수술을 하고 나서는요, 여러분, 피부나 피부 밑에 비치는 근육의 색깔이 1, 2주 만에 돌아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눈 밑에 수술이 하고 나서 눈 밑쪽이 안정화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개월부터 이제 1년, 요 사이가 눈 밑이 안정화가 되면서 피부의 색깔이나 이런 부분들이 돌아오는 시기거든요. 물론 이 피부의 색깔이나 탄력이 돌아올 수 있게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환자분들께 사후 치료로 레이저나 이런 치료를 제공해 드리지만 전문의 선생님과 같이 상의를 잘해서 내가 지금 수술 후에 어떤 치료를 함으로써 더욱더 눈밑을 밝게 돌릴 수 있는지를 꼭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사실 이 와타나베의 논문에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이제 리미테이션이라고 해서 수술을 하고 나서도 한계점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표기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 겪는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수술을 하고 나서도 아직도 눈 밑에 어두움이 남아있는 것 같다. 눈 밑에 피부 색깔이 어둡게 좀 비친다.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통 수술하고 나서 3개월부터 1년 요 사이가 이제 어떤 레이저 치료나 시술을 받는지에 따라서 피부 색깔은 더 밝게 돌아오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같이 잘 파악을 해서 치료하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저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